그러면 역사를 어떤 입장에서 해석할 것이냐. 이제 사간이야, 사간. 사간. 첫 번째 사간이 실증 사간. 실증. 증명한다는 거죠. 실증 사간.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레오폴드 폰 란케는 개신교인 유토교 목사이자 바로사인 카센교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 란케는 수도원 학교를 거쳐 신학과 고전문학을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공부했다. 그는 투카디데스에게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50년 동안 베를린 대학교의 정교수를 거쳐 프로이센 국가의 역사학자로 임명되었다. 그는 학문적 성과로 인해 프로이센 정부에 의해 공식기적으로 임명됐고 내각의 고문으로 실세했다. 그래서 실증 사간이라는 실증주의라는 것을 창시한 사람이 랑케라는 사람이야. 딱 봐도 우리가 싫어하는 보수주의자 같죠? 우리가 싫어하는 거 다 있어. 종교, 규조, 그죠? 그 다음에 프레이셔는 이거는 우리 전에 공부했죠. 이거 왕이야, 왕국이야, 왕국. 그 왕국, 국가 역사학자, 그죠? 정부의 고문. 이 베를린 대학은 어떤 대학이야? 헤겔이 공부했던 곳. 그래서 이 실증사학은 랑케라는 지배계급이죠. 지배계급의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가냐. 별로 안 좋은 느낌이 탁 드네, 벌써.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그는 모든 국가가 신으로부터 특별한 모독적 특성을 부여받았으며, 개인은 국가의 이념을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신의 이념에 따라 정해진 발전을 하며 국가 속에서 선조자의 뜻이 실현된다. 국가와 국민은 가족관계와 같은 것이고, 국가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은 국가의 권력에 예속돼야 한다. 랑케는 독자들에게 편입된 국가를 신성하고 프랑스 혁명의 사상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랑케는 이 사상이 프랑스망을 이해하는 시간이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야. 우리나라 치면 서울대학교에서 50년이나 교수를 했대. 그리고 국가의 상도 많이 받고, 국가의 충성이죠? 애국자겠죠? 그래서 주장이 그런 거야. 첫째, 하나님을 믿고, 이 국가는 하나님으로 어떤 사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개인은 국가에 충실해야 된다. 충직해야 된다. 그 국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발전을 하는 거다. 그리고 국민과 국가는 가족관계야. 왕은 아버지고 국민은 자식이야. 아빠가 엄마 말 잘 듣듯이 왕의 말과 국가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희생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 국가를 타도한 프랑스 대혁명 이런 거는 나쁜 거야. 그런 사상은 악마 사상이야. 딱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야. 국수주의자죠, 국수주의자. 이런 국수주의자에서 나온 역사가니까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도권을 쥐고 역사를 움직여 나간 인간 집단이 누구였는가를 찾아내서 그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 세계가 근대주의를 받아들이기 전에 기본적으로 공주제 또는 기타 전근대적 요소를 포함하는 통치 체제가 보편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배층의 행동 양식 또는 그들의 역사를 중점 연구 요소로 삼았다는 것이다. 국가를 강조하는 랑케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정치적 역사이다. 그래서 국가를 갖다 이렇게 찬양하죠. 아니나 다를까? 역사는 국가 중심으로 해든 국가사라는 거야. 역사는 국가사. 지배계급 중심으로 한다는 거야, 역사. 그래서 왕조사죠? 우리 말하잖아. 이조시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씨조선, 이렇게 왕조사, 지배계급사. 이렇게 해서 지배층을 조사하는 거예요. 랑케 국가관. 반동적 국가관이지, 우리 반독적 국가관. 자,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사회 하층계층의 사회적 측면은 그 작품에서는 대체로 이루 다뤄지지 않는다. 그의 연구 대상은 정치사로서 문화사나 경제사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로마 교황사, 종교계의 시대의 독일사,
이완성, 세계사 등을 남겼다. 국가에 대한 역사 연구는 하나의 국가가 아닌 다수의 국가들에 대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개별자는 다른 개별자와 관련성을 맺고 관련성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성에 대한 인식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민중사회에 관심이 없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야. 그래서, 자, 우리 막스 유물사관에서는 보면 어떠냐면은, 원시 공동체, 원시 공산주의, 그 다음에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이렇게 근대 자본제, 이런 식의 역사책의 제목이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건 그렇게 이렇게 쓰지 않냐? 고조선 시대. 그죠? 삼국 시대, 고려 시대. 그지? 조선 시대. 이렇게 국가 역사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여기서 고조선 시대니까 고조선을 누가 세웠어? 이런 식이 됐지. 누구한테 망했어? 이런 지배계급 중심의 역사라는 거야. 우리 교과서 옛날에 배웠던 게 이런 다 지배계급의 역사죠. 근데 막스의 역사는 그게 아니지. 이런 노예제, 피지배계급, 중세 봉건제, 농노제, 피지배계급 이런 거죠. 근대 자본제, 노동자, 역시 피지배계급 이런 거. 그래서 랑케에 대해서 자세한 이게 랑케가 이 반동적 역사관인데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다음. 모든 시대는 신의 의지가 공평하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현재가 과거보다 발전하고 있다는 가치적 판단은 부당하다. 다만 각 시대마다 특수한 경향성이 있을 뿐이다. 그가 저술한 세계사에 따르면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신만이 알 수 있고 역사에는 신의 섭리가 작동한 우연이 존재한다. 인간은 그런 것을 최대한 정확히 분석하여 진리에 가깝게 분석해야 한다. 그는 있었던 그대로 과거를 밝혀내는 것이 역사가의 사명이라고 보았다. 역사가의 임무는 비판적인 방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료 속에 담긴 순수한 사실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1차 사료를 증시했다. 그래서 역사는 이 신의 의지가 관철되는 거야. 해겔하고 똑같네. 해겔이 역사를 뭐라 하냐면 이성, 그렇지? 절대 정신. 절대 정신이 실현되는 과정이 역사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신의 의지가 실현되는 과정이 역사네. 아주 반동적인,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의 의지가, 근데 신은 다 사랑해. 과거도 사랑하고, 현재도 사랑하고, 미래도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과거보다 더 발전되고 있다. 이런 가치적 판단을 해서는 안 돼. 모든 게 다 신의 사랑 속에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역사는 특성이 있다는 거야.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신만이 알 수 있어. 인간은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인간은 어떻게? 완전한 진리를 알 수 없지만 그 진리에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해서 신의 생각이 뭔지를 최대한 100%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최대한 있는 그대로 BS 아이겐틀리히 게베젠이라는 독일어예요. 밝혀내는 거 역사의 임무다. 그래서 역사가의 임무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는 거야. 있는 거 그대로. 역사의 진실은 신만이 알고 있다. 그래서 사료 속에 담겨진 순수한 사실을 밝혀낸다. 그래서 사실을 밝히려니까 1차 사료를 중시해. 1차 사료. 1차 사료가 뭐냐면은 첫 번째 기록. 이게 뭐야? 이런 거야. 자, 한국이가 일기를 남겼어. 일기에서 나는 강원도 태권도 나는 강원도 챔피언이었다. 이렇게 말했어. 이게 한국이가. 그런데
함견함 일기를 남겼어. 일기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한국이가 자기가 강원도 태권도 챔피언이라고 했다.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1차 사료는 이걸 말하는 거야. 한국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말한 걸 전한 거. 이거는, 1차 사료가 아니야. 그래서 1차 사료를 중시했다는 거예요. 1차 사료. 자, 그 다음. 한개의 객관적 사례에 의한 역사, 선물 가공 등이 프리젠 국가를 모델로 한 일본으로 가져가는데 실제 상황이라는 얘기를 붙여냈습니다. 이거는 진실의 근거가 뿐이라는 망태를 발전했으면 실증사관은 사료로서 역사의 진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실증사학은 개별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단순 기술학으로 목표로 시간의 선후관계를 정확히 규정합니다. 그래서 실증사학은 가치 판단을 배제. 가치 판단을 제재하고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인정. 그 사실은 어때? 사료에 나타난 사실을 그대로 인정. 이걸 실증이라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 증명한다 이런 뜻이야. 실질적으로 증명한다 이런 말이야. 1번으로 넘어간 과정이 여러분 박정희가 유신을 했죠?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었잖아. 그지? 근데 일본에서 가져온 거야. 일본이 개화기에 이걸 유신이야. 개화기에 이러한 유신, 개화기에 이러한 유신 정책을 했어. 그래서 부국 강병 정책.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독일의 프로이센이죠.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 정책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것 중에 있잖아. 프로이센에서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온 것들이 많아요. 알겠죠? 주로 뭐냐면 법학. 우리나라 법학은 일본을 떼왔거든? 우리나라 법학은 일본을 떼왔는데, 이 일본은 프로이센, 독일에서 가져왔어. 그래서 우리나라 법학을 공부하면 옛날에 다 법학은 어디 가서 공부해왔어? 독일에서 유학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랑케의 실증주의가 일본에 갔고, 일본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배워서 이런 실증사학이라는 거를 학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치 판단은 빼고 있는 그대로 사료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역사가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역할만 해야 한다. 이를테면 일본 식민지 아래 조선의 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에 대한 선악의 평가는 역사가의 임무가 아니다. 정확한 문헌을 기반으로 역사를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사료들을 놓고 정치적으로 연구함으로 정확한 문헌 자료를 찾아내어 사료 비판을 시도한다. 또한 인적 평론의 도움을 받아 사실 규명을 한다. 연구는 정확도가 높다는 평을 받았지만 동시에 식민사관의 영향도 받아 민족사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일본의 제국주의적 학풍을 따라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독일에서 일본으로 왔다 우리한테 온 거야. 이 실증사학이. 어떤 애들이냐면 실증사학이 다 우리가 식민지 사관이 이런 거야. 이러는 거.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 조사를 해보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1910년, 그죠? 1910년까지 철도 길이를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50km야.
그런데 1945년이라자 45년에 철도 길이를 조사하니까 예를 들어서 다 조사하니까 3,000km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역사가 이러는 거야. 45년 동안 철도, 그죠? 45년 동안 철도 등 교통시설이 발전했다. 맞는 말이죠? 맞잖아. 그렇지? 어쨌든 1910년에서 1945년 동안 철도가 이렇게 확장돼서 발전했다. 이렇게 하는 거. 거기다가 앞에다 이렇게 쓰는 거지.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서 45년 동안 철도가 발전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경제를 다 해봤어. 경제를 조사해봤어. 딱 경제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일본의 통치를 받는 동안 조선의 경제가 발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또 조사를 해봤어. 기하자. 굶어 죽은 사람이죠? 기하자 수를 조사해봤어. 그랬더니, 그랬죠? 그래서 45년 동안 조선 사람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엔 뭐라고 하냐면 일본의 식민 통치로 한국이 발전했다. 우리가 반박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야! 철도 길이 봐. 도로 길이 봐. 굶어 죽은 숫자 봐. 생산력 봐. 맞잖아. 우리가 역사에 나타난 거를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유한부. 젊은 여성들이, 그죠? 젊은 여성들이, 돈을 받고, 아니면 어떤 생필품이죠? 생필품을 받고, 일본군의 위안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일본군의 강제 위안부가 되면 일본군이 뭘 줬겠죠. 안 줄 리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자체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뭐가 되냐면은 첫 번째 문제는 원래 이 랑케의 주장은 랑케는 인간은 진실을 모르고 거기에 근접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야. 근데 이 실증사학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사료죠, 사료. 사료로 진실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사실에 대한 그 사실이죠. 그 사실에 대한 그 평가, 그죠? 그 평가를 외면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제 침략기에 교통수단이 발전했다. 이거는 일제가 어때요? 일제가 자원을 침략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자원을 침략하기 위해서, 그죠? 이 교통을 발전시킨 거잖아요. 교통망을 발전시켰잖아요. 한국을 무슨 역사를 경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일제가 침략을 해서 자원을 많이 빼앗아갔잖아요. 그죠? 이런 전체적인 판단을 안 하는 거야. 일제가 자원을 침략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 그거는 있잖아.
주관적이고 역사가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냥 일제시대 때 교통수단이 발전한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일시대 때 경제가 발전한 건 사실이잖아. 자본주의가 발전한 건 사실이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이게 이제 실증주의 사학이야. 그래서 마치 자기네들은 주관적 평가를 안 하는 것 같지만 당연히 해야 될 평가죠. 당연히 해야 될 평가를 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겠죠. 미국이 아프간을 점령했어. 점령해서 여성들을 학교에도 보내고, 그죠? 학교에 보내고 여러 가지 여성 해방을 했죠. 여성들의 제약을 없앴단 말이야. 그래 이거를 미국의 점령 기간에 아프간이 문명화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죠? 미국의 점령 기간에 이거 사실이잖아. 미국의 점령이 아프간이 문명화된 게 여자들이 학교도 못 가는데도 학교도 가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여기에다가 사실은 역사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국이 아프간의 미국식 문명을, 그죠? 미국이 아프간의 미국식 문명을 강제로 강요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슬람이죠. 이슬람의 문명이죠. 이슬람 문명이죠. 이슬람 문명을 파괴했다. 그 일환으로, 그죠? 여러 가지인데 그 일환으로 여성들이죠. 여성들에 대한 제약을 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빼면은 미국이 착한 사람이야. 아프간이 침략당했을 때 발전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증사학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사실만 주장한다는 중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중립적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식민사관이라고 그래요. 식민사관. 그럼 실증사관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겠어요? 객관적 사실만 강조죠? 객관적 사실만 강조하는 것 같지만 당연히, 그죠? 당연히 해야 할 가치 판단을 안 한다는 거야. 이런 식인 거야. 박정희 때 경제가 발전했다. 박정희 때 경제가 발전했다. 그래서 한국에, 그죠? 그죠? 박정희 때 경제가 발전해서 한국 역사에, 그죠? 중요한 기여를 한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런데 여기 박정희 때 경제 발전할 때 뭐 빼먹은 거지? 뭘로? 노동자, 농민의 희생을 강요, 그죠? 하면서 재벌 중심으로, 그죠? 재벌에게 특혜를 주면서 이런 걸 집어내야 되잖아, 그죠? 이걸 빼버리고 결론만. 그래서 우파애들이지, 우리나라 구구파애들 다 그런 거죠? 이승만, 박정희 다 연결하는 거잖아. 이렇게 아버지라잖아,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이승만을 막 뭐라고 하면 물어보는 거지. 초대 대통령이 누구야? 이승만입니다.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 맞잖아. 그게 실증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갑시다.